네, 여러분, 이제 좀 쉬셨나요? 저도 잠깐 물 한잔하고 왔는데. 자, 이제 페이지 134페이지. 전기분 재무제표 등 부분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책을 만들 때 조금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하셨던 부분은 요쪽 메뉴에 있던 것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아래쪽, 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요 메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뭐 순서대로 하기 좋게끔 이렇게 책을 쓰고 싶었는데 전기분 재무제표 관련된 문제는 이게 단독으로는 전산회계 2급 수준에서는 나오는데 회계 1급에서는 이 재무제표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 관계에서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종합 문제라고 이따 나올 겁니다. 종합 문제에서 재무상태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는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출제되면 그냥 지금 손익계산서 할 건데 그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는 안 되지만 종합문제라는 이름도 제가 붙였는데 종합문제는 요 여러가지 재무제표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묻는 그러한 종합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134페이지 전기분 재무제표 등 그리고 전기분 손익계산서 64-1 수정 요걸 할 겁니다. 지금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우선 문제를 읽겠습니다. 다음은 현재전자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다른 재무제표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 괄호 안에 이런 가정이 나온 이유는 다른 거 손대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전기분 손익계산서만 잘 고쳐라 이 말이거든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수익 계정 과목들과 여러가지 비용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쫙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매출, 매출원가, 매출용이 쫙 있는데 자, 이 오른쪽 화면은 뭐냐 하면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거 손익계산서의 모양입니다. 그 이론하실 때 제가 손익계산서 꼭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의 모양이고 요 숫자를 내가 직접 수정하는 것은 안 되고 요 왼쪽에 있는 요 계정 과목별로 이제 수정을 하다 보면 오른쪽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책을 보시면 손익계산서 모양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요거 좀 내려서 알려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책 부분인데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 펜 마우스 잡았어요. 우선 화면을 잠깐 보세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도 보이고, 오케이. 보시면 우선 앞에 로마자로 된 것들, 매출액, 매출원가, 뭐 이런 식으로 매출총익, 판관비,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런 식으로 로마자로 된 거 있죠. 펜 굵기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된 게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내가 요 금액들은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은 계정 과목 이름이 아니고 그냥 카테고리 명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프로그램을 봤을 때 오른쪽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내가 뭐 직접 수정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책의 그 문제지에서는 방금 제가 체크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수정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보실 건데요. 밑에 있는 제품 매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숫자 달려있는 거긴 한데, 얘네들, 아이고, 아직 제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 보이죠? 지우개가 또 나오냐. 이렇게. 요런 것들은 계정 과목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그걸 한번 좀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이걸 잠깐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리고,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이건 다 대조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노가다인데. 자, 순서대로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로마자 있는 거는 못 바꾼다 했죠. 제품 매출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금액 보세요. 279061200 이상 없고요. 자, 그 다음 매출원가 밑에 거 클릭하면 좀 특이하게 나와요. 자, 창이 하나 뜨죠. 우선 기초부터 한번 볼게요. 기초 4103800 4103800 이상 없죠. 그 다음 밑에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 2376000 이상 없죠. 기말이 좀 금액이 다른 거 확인하셨어요? 기말 금액이 지금 다릅니다. 자, 위에 있는 기초 제품 재고액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근데 기말 얘만 클릭을 안만 해봤자 못 바꾼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전산회계 2급 하시는 분들도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손익계산서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손익계산서에서 기본적으로 고치면 다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기말 제품 재고액, 예, 지금 1000만원 돼 있죠? 정확한 금액은 800만원인데, 요건 어디서 고치냐 하면, 기억하세요. 요거 옆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제품을 찾으시고요. 제품 찾으셨죠? 제품 금액을 바꿉니다. 800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요걸 바꿈으로 인해서 차변, 대변이 금액이 달라졌어요. 여기 대차 차익이라고 또 써있고요. 요런 거는 꼭 조정해 주셔야 돼요. 항상 차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2월 이익여금을 좀 손봐 주시면 돼요. 어떻게 손봐 주시면 되냐. 자, 차변의 금액이 지금 대변보다 좀 적죠? 그럼 대변을 줄여야 되겠죠? 200만원. 얘를 줄이면 돼요. 요게 대차 차익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지금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200만원 적혀 있죠? 얘를 이제 수정해야지. 저 금액만큼을 수정해라. 이런 거는 더블 클릭 하십시오. 더블 클릭 하셔갖고 요것만 이렇게 200만원 줄이면 100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대차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2급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1급은 항상 재무상태표 하실 때는 차대가 맞냐 틀리냐 이걸 좀 잘 봐주셔야 되고, 만약에 차대가 다르다면 2월 이익여금을 좀 손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800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셨죠? 이런 식으로 얘만 아까 재무상태표에 가서 바꾸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직접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볼게요. 67438-400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찾아보시면 되는데, 찾아봅시다. 네. 복리후생비, 통신비, 그 다음에 수도강렬비 225-1300, 세금과 공과 없죠? 없는 거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세금 하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조회하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코드 쪽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코드 쪽에다가 클릭, 그 다음에 두 글자만 치세요. 세금. 그러면 조회가 됩니다. 혹은 여기서 위에 보면 F2번 코드라 돼 있죠. 보이시죠? F2 코드. 그러면 F2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조회하는 게 나오고, 검색하는 게 나오고, 세금 치시면 나옵니다. 자, 세금과 공과 금액 540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위로 올라갈게요. 28, 58, 500. 그 다음에 임차료 책의 순서를 따라가셔야 돼요. 책의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책이 있는 정보들이 올바른 정보이기 때문에 책의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임차료 400, 수선비 65, 차량 유지비 78, 운반비 95, 여비교통비
없네요. 여비, 교통비. 네, 뭐 넣고 150 이렇게 넣고 도서인쇄비 이상 없고요. 수수료 비용 120 이상 없고, 그다음 오른쪽에도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도 보시면 영업의 수익 밑에는 지금 뭐 따로 안 적혀 있긴 한데 왜 안 적혀 있노? 잠깐만요. 영업의 수익이 기존에 있던 게 얼마고? 영업의 수익. 우선 영업의 비용부터 일단 할게요. 영업의 비용부터 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을 보시면 네, 여기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잡손실 금액 틀렸네요. 50만원. 그라하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여비교통비 아까 넣었던 거고, 아, 이게 오타가 있었구나. 잠깐만, 제가 오타 파일 잠깐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여기 오타가 안 써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 혹시 책이 제대로 다 나오셨으면 쓰시면 되는데, 그 책에 영업의 수익 부분이 700만원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시면, 만약에 적혀 있으시면 상관없어요. 안 적혀 있으시면 이자 수익으로 좀 적어 주십시오. 이자 수익. 네,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자 수익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액 700이죠. 그러면 우리 이 화면을 이제 딱 봐주시면 이자 수익 500이라 돼 있는 거를 700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잡비가 사실은 책에는 없어요. 그럼 지우시면 되는데, 지우시는 방법은 F5번을 누르시면 되고, 혹은 위에 보시면 삭제라고 있어요. 삭제 지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내가 올바르게 고쳤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단기순이익 금액이 보이시죠? 단기순이익 금액이 우리 책에 있는 단기순이익 금액과 같은지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12765,000으로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명세서 고치는 문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명세서도 보시면 그 계정 과목들이 비용 계정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비용 계정이 이렇게 있다. 이게 보이실 겁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입력된 내용 중에서 수선비가 230이 아니라, 수선비 찾아보시면 여기 230이 아니라 320원이고 32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찾으시고 320이 아니라 230이다. 230이다.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요런 식으로 고치면 금방 고쳐지니까 요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잠깐 보시면,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보시면 우선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책에 있는 거 이익준비금부터 해서 하나씩 입력만 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 입력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익준비금부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익준비금 30만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현금 배당이죠. 현금 배당은 밑에 한번 보시면 여기 현금 배당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 미지급 배당금 보이시죠? 요 옆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밑에 또 주식 배당이라는 칸이 있고, 여기다가 200만원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 확장 적립금 밑에 보이시죠?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맨 아래쪽 클릭하시고, 그 다음 위에 칸 추가라고 있어요. 칸 추가 한번 눌러주시면 칸이 하나 추가가 되죠. 여기다가 입력하시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구 F2번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근데 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두 중에서 뭐를 할 건지 우리가 지금 정하셔야 되는데, 자, 요 두 가지의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띄우시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연구, 인력, 요까지만 넣으면 돼요. 299번 아까 있었거든요. 하나 떴죠. 얘의 특징, 정체. 요 코드 번호 보세요. 299번은 비유동부채에 속하죠. 비유동부채에 속한다.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 찾기. 364번. 이익잉여금 안에 속하죠. 이익잉여금 안에.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잉여금 처분 계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안에 어떻게 처분할 건데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답은 364번을 입력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었던 거 연구인력 364번 요거 확인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넣어라 시키면 그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다 하셨으면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나 할 건데요. 요거는 68-1번 문제만 68-1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요거는 미래전자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이게 회사 이름은 조금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미래전자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현재전자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자, 현재전자. 이거는 예전에 요 68회 기출 때, 그때 68회에서는 회사 이름이 미래전자여서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 요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못 고쳤거든요. 죄송합니다. 좀 고쳐주시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여기 보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메뉴가 있죠. 클릭하시고. 자,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다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에 거래처들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계정 과목 중에서 거래처를 적어야 되는 계정 과목은 보통 채권이나 채무가 대부분입니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를 다 넣어놔야 되겠죠. 채무,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지 그것도 다 거래처를 체크해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통장에도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 2월 은행을 넣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넣고 있구나 아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보통예금 들어가시고요. 자, 외환은행 돼 있죠. 금액 한번 보시면 145000인데 금액이 틀렸어요. 그럼 고치시면 됩니다. 14500000. 여러분 지금 여러분 1급 하시지 않습니까? 1급 하시는 분들은 그 키패드에 플러스 버튼을 딱 누르시면 공이 3개 들어간다는 거는 아시죠? 그건 아셔야 되겠죠? 모르셨으면 지금 뭐 아시면 되겠고, 뭐 꿀팁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회계 프로그램은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주시면 공이 3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203000인데 요거는 맞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신한은행. 자, 넣어볼게요. 아까처럼 신한 안 들어가잖아요. 신한 안 들어가요. 신한 안 들어가잖아요. 거래처별 초기율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회하는 법 하나 더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위에 보시면 F2 코드 보이시죠? 단축키로 F2번 누르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니까 신한은행 하시면 되겠죠? 금액은 570만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아래쪽에 차액이 0이면 됩니다. 차액이 발생했으면 무언가가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 정기예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시면 돼요. 기쁨은행 3500. 그 다음에 사랑은행 F2번 하시고요. 사랑은행. 사랑 뭐 맞네요. 5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은행
카드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10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합계 금액이 5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또 뭐 약간 오타인데 비고 부분 보시면, 책의 비고 부분 보세요. 353700, 353700, 35, 세 개가 있죠. 이거 두 개 지우셔야 돼요. 그냥 원래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밑에 것도 5천만, 5천만, 5천만 있는데 이것도 두 개 지우시고 하나만. 얘가 합계를 뜻하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기분 재무제표 등에 대한 좀 단독으로 심플한 문제였고요. 저기 왼쪽에 다시 한번 보세요. 단독으로 나왔던 문제고, 이제 1급부터는 단독 문제도 나오지만 종합 문제라고 해서 이제 종합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 종합 문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정리냐면, 원가 회계 강의를 저한테 이제 잘 들으셨다면 무슨 말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위에 빈칸이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제가 필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가 얘기하실 때 배운 건데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원가 얘기할 때 했던 거, 우리 원가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다. 한번 보자. 뭐냐면 맨 처음에 여기 원재료 있었죠.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있었죠. 제공품, 그리고 제품이 있었죠. 제품. 자, 요거 우선 다 적을게요.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기초, 기말. 그 다음에 원재료는 여기 구입이 있었고 사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총, 단기 총 제조원가가 있었고,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얘는 이대로 들어와가지고 또 제품이라고 적었었고, 왜 이래, 펜이 왜 이렇지? 잠깐만요, 펜이 와 이렇게 와 이런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를 매출원가, 아이고야, 투명도였구나 얘가. 매출 원가, 이거 어플을 안 깔아서 그렇나? 제가 태블릿 드라이브를 따로 안 깔았거든요. 그냥 꽂기만 꽂았는데 좀 이렇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얘가 손익계산서로 넘어가거든요. PL, 손익계산서.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총 이익, 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만, 이 매출원가는 똑같은 거를 했죠. 넘어가고,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마지막에 단기 순이익으로 끝나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또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고 있냐면, 장황하게. 자, 일단은 전자기기 1급은 법인회사고 제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를 항상 이렇게 매입을 해올 것이고, 원재료 매입을 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공품, 순서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공품. 그리고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고, 그리고 제품이 팔리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간다, 이죠.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이 순서를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요 흐름을 이제 어떤 표에서 나타낼 수 있냐면, 먼저 원재료와 제공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품 제조원가, 그러니까 요 프로그램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는 원가 명세서로 되어 있구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기록이 됩니다. 요 내용들은 앞에 부분 제조 원가
명세서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재료와 제공품의 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가서 첫 번째로 고쳐주셔야 되겠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앞에 제조란 단어 없이 그냥 원가 명세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만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갔다. 그럼 요 제품부터 요 부분까지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손익계산서 됐죠? 손익계산서로 적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러면 보세요. 손익계산서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게 당기순이익이었잖아요. 당기순이익. 그죠? 이 당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나왔었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잉여금이거든요. 잉여금이죠. 잉여금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적는 서류가 뭐냐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 그리고 그 처분된 잉여금은 자본으로 들어가죠. 자본. 여러분, 이 자본은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까지. 지금 총 4가지의 그 장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거 순서를 암기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 원, 2번 손, 3번 잉, 그 다음에 재. 순서 기억해 주세요. 원가의 흐름에 따라서 물건이 이제 팔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물건이 팔림으로 인해서 이익이 났는데 그 이익을 어디에 적을 거냐? 그 자본에 적잖아요. 그 순서를 좀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결론입니다. 요거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원, 손, 잉, 재.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기억하시는 법은 우선 원손, 요거는 원숭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원숭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손연재. 우리 아버지가 손연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 3개는 원숭이, 뒤에 거는 손연재. 그래서 원손잉재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혹은 원숭이 재봐라. 이렇게 해갖고 원숭이 재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종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종합 문제는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합 문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종합 문제 다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그렇네요. 종합 문제는 데이터를 제가 새로 깔아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선 이거 끄겠습니다. 이제 좀 더 데이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깔아라 했고, 다운받는 건 아까처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창에 그 끝장회계, 이제는 요건 블로그고요. 그 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페 여기 보시면 끝장회계가 있습니다. 자, 끝장회계 카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기출문제는 제가 끝장회계만 올려놨거든요. 기출문제 자료실 여기 보이시죠? 클릭. 여기 엔간한 거 다 올려놨습니다. 최근에 73회가 있긴 한데 73회는 뭐 세무사회 홈페이지 가서 직접 다운받으시고요. 과거의 기출문제 보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그냥 받으시면 되니까 받으시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요 폴더 하나 보여드릴게요. 67회 특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사실은 67회와 68회 사이에 있었던 특별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이름을 좀 순서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67회 특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텍스 더블 클릭하시고
뭐 감독관 번호는 28번이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거 다 제가 적어 놨거든요. 아이고, 이름, 녹일관. 문제 유형 28번. 회사는 세진테크네요. 네. 세진테크가 나왔으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67특별 1번 문제부터 그냥 바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좀 기니까 이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읽는지 잘 보세요. 자, 전기에 제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 25만원을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하였다. 이를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직접 수정하고자 한다. 관련 수정사항을 전기분 손익계산서 체크,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체크,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시오 체크. 종합문제 특징. 문제에 그 재무제표 서류 있죠, 서류. 그거를 나열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해주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 지금 취득세 25만원을 세금과 공과로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요거는 잠깐 메모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펜 상태가 안 좋아서 메모장. 자, 요거 방금 나왔던 이야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원래 취득세거든요. 취득세. 이건 분개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 차량을 구입할 때 발생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으로 가야 되겠죠. 자산 계정. 25만원이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겠죠. 됐죠? 요거 이해가시죠? 차변에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개를 세금과 공과로 잘못 처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감소시켜야 되겠죠. 두 가지 작업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작업. 우선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증가시키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과 공과로 잘못됐으니까 요거 삭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아까 원손잉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조 원가 명세서랑은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잉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일단 요만치 올려놓고, 자, 자, 손을 한번 고쳐볼게요. 자, 손에서는 세금과 공과를 우선 찾아주시고 125만원 돼 있죠. 근데 25만원만큼이 감소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금액을 입력해야 되냐면 100만원으로. 그럼 그 25만원이 감소가 되잖아요. 손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됐죠? 그 다음에 ing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손 끝나고 이제 ing 가실 때는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위에 불러오기 보이시죠? 불러오기.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불러오겠습니까 하거든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세금과 공과를 수정했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 금액도 바뀌겠죠? 그거 반영시킬 거냐 이 말입니다. 예 하면 요 반영이 됐습니다. 끝. 손잉 그 다음에 제 갑니다. 제에서는 일단 차대가 같은지부터 한번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해야 되는 작업. 차량 운반구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찾아보시면 4200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얘를 4225만 이렇게. 근데 여기만 증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대변해 보시면 대차 차익이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발생을 했습니다. 대차 차익 발생했죠. 요거 요쪽에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5만원 증가시키면 2950. 자,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익은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끝.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원, 손, 잉, 재. 원숭이 재봐라. 이런 식으로. 혹은 손, 잉, 재. 소년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3번 보세요. 자, 66-3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전 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라는 뜻입니다. 전 기분 손익계산서 일단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종합문제는 항상 이렇게 관련된 거 다 나열해주면서 수정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가겠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리고 세금과 공과 100만원 되어있죠. 올바른 금액 150 고치겠습니다. 됐고요. 교육훈련비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넣으란 뜻입니다. 새로 교육훈련비 금액은 90. 손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잉 가겠습니다. 아까 잉은 어떻게 하랬어요? 위에 불러오기만 누르시면 된다고 했죠. 끝. 그 다음에 재 갑니다. 재에서는 일단 내가 재무상태표에서 고쳐야 되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상태표 계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거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맞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차대 맞죠? 대차 차익 발생 안 했죠? 그러면 오케이, 이상 없음. 끝. 쉽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65-3번 갑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이 되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 이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손익계산서 띄울게요. 세금과 공과. 틀린 금액은 150이고 올바른 거는 250. 고치면 돼요. 250. 손. 그 다음 잉. 불러오기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재. 차대 확인하세요. 이상 없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뭐 수정해야 되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수정할 것도 없네요. 끝. 자, 그 다음 63특별 2- 수정인데 이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지난해 12월에 하늘에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과 파랑으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거래처별 초기월에 외상 매입금 및 지급어음에 반영하시오. 요거는 조금 뭐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보세요. 자, 요거는 뭐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또 요청을 하나 띄울게요. 요거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찬찬히 끊어가면서 봅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는 하늘에 작년에 하늘에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분계 적을게요. 분계를 적으셔야 돼요. 선급금 하늘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요 분계.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 요렇게 하시면 돼요. 100만원과 그 다음에 파랑으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자, 상품 외상 매입금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와 이걸 좀 반영을 해라 라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좀 추가를 해주셔야 될 거는 매입한 그 파랑으로부터 상품을 얼마에 매입했는지가 안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그 가운데다가 200만원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상품을 그러니까 200만원 주고 샀다 입니다. 요거 제가 빠뜨렸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파랑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를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차변, 대변 전부 다 재무상태표 계정들이잖아요. 4개 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는 내가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었다면 손부터 가시면 되지만 없거든요. 그러면 재무상태표만 일단 가시면 되는데, 두 번째, 아까 채권과 채무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들어가 있는 게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일단 띄우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 위에 요 사항들을 한번 반영을 좀 시켜 봅시다. 먼저 선급금 보이시죠? 선급금에다가는 자, 하늘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하늘에게 내가 선급금 준 게 있었어. 그거 빠뜨렸으니까 넣을게 라는 뜻입니다. 넣었죠. 그리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외상매입금. 요거 금액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것도 1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100만원으로 고쳐주세요. 요거 저도 좀 체크해 놓을게요. 요것도 100만원에 매입을 했었다. 그래야지 대차 차익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제가 교재를 썼는데 몇 개 좀 오류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자, 외상매입금 파랑 F2번 파랑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없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업. 거래처별 초기 2월은 그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잘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 띄우겠습니다. 요거는 일일이 좀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먼저 차변에 선급금 있었잖아요. 선급금 찾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증가된 거잖아요. 선급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그러면 1170 요거를 100만원 증가시킨 금액 120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100만원 증가됐죠? 두 번째 현금 대변에 있네요.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70얘를 169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 뭐 완전 노가다죠. 이건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개 보시면서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상품 지금 여기에는 상품이 없죠. 그러면 밑에다가 그냥 새로 상품을 넣으시면 돼요. 상품. 왜냐면 이제 그 제조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들이 만든 것만 파는 건 아니고 모자란 거는 외부로부터 사서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원 넣으시면 되고, 대변 외상매입금 요거 100만원 증가시키면 3100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 대변 대차 차익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차 차익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익계산서 계정을 바꿨으면 손익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손익제가 아니라 그냥 재무상태표 계정들로 이루어진 분계들을 누락했잖아요. 그럼 일단 그거는 재무상태표에서 고치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채권 채무, 그러니까 재무 그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계정이 있다면 꼭 거래처별 초기 2월 거기 가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9-3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는 거래처인 파랑과 선급금 및 외상 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해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다. 실제 파랑의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은데 조회되는 금액과의 차액은 모두 파랑의 선급금, 외상 매입금이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월을 수정하시오. 두 군데를 일단 수정해라고 했는데 거래처별 초기월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보겠습니다. 파랑 보이시죠? 자, 이 밑에 있는 내용이 보시면 총액은 다음과 같으며 파랑과 관련된 총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선급금 1000만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선급금 1000만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방금 이거 뭐라 들어가 있었지? 선급금 1000만원을 넣기 전에 선급금 1000만원을 넣기 전 잠깐만요. 400 들어있었나? 네, 400. 선급금 1000만원을 넣기 전에 40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되는 순간 400만원에서 1000만원, 잠깐만요. 이게 제가 금액이 맞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59-3 맞네요. 자, 400만원에서 네, 죄송 목소리가 커졌네요. 1000만원으로 수정이 됐죠. 그러면 선급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00만원으로 일단 고치시되 400에서 1000만원이 됐으니까 선급금은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선급금은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실 요거는 차익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데이터를 요거까지는 좀 맞추기 힘들어서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익 발생해도 조금 넘어가 주세요. 원래는 차익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고 꼬여가지고 지금 종합 문제 만들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원래 그래 알겠다 라고 넘어가 주세요. 자, 두 번째, 외상 매입금 발행 100만원 돼 있죠. 100만원인데 800이 되죠. 100에서 800 700 올랐습니다. 네, 700 올랐죠. 외상 매입금 일단 800 고칠게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700이 증가했다. 증가 됐나요? 이 두 가지 일단 체크 꼭 해주시면서 거래처별 초기월은 바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차익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고쳤고요. 이제 재무상태표 띄우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띄우고 위에 거 보면서 하면 돼요. 선급금 600만원 증가하였죠. 선급금 여기 그 다음에 600만원 증가. 그러면 200만원에서 600이 증가하면 800 되겠죠. 8 엔터. 그 다음 외상 매입금 700만원 증가. 외상 매입금 3100이니까 700 증가하면 8. 여기도 8. 근데 보시면 차대가 다르죠. 차대가 다르고 대가 좀 더 큽니다. 얼마만큼? 대차 차익을 보시면 100만원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 100만원만큼 줄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항상 차대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대차 평균 대차 차익 없어졌죠? 이렇게 줄이시면 완료.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다시 리와인드 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조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네. 이 종합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네요. 조금 요거는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추가 문제는 한 문제만 풀 거고요. 일단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53-3번.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판매 부문의 건물 감가상각비 100만원과 상각누계액 500만원이 각각 과다하다. 이거 관련 있는 거 다 수정해라. 여러분 두 군데 동그라미 쳐주세요. 감가상각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 동그라미 치시고요. 감가상각비 위에는 손익계산서 계정이라 적으시고 감가상각누계액에다가는 재무상태표 계정 적어주세요.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순서는 항상 원손 잉제입니다. 원은 없고 이제 손부터 갑니다. 감가상각비 찾아주시고 100만원이 과다하랬죠. 그럼 100만원만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5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지금 손익계산서 계정부터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가서 보실게요. 손, 잉, 불러오기. 잉은 뭐 할 거 없어요. 불러오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감가상각누계액,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 밑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건물 밑에 있는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얼마만큼이냐면 500만원 과다하니까 500만큼 줄일게요. 그러면 5100만원이 되겠죠. 근데 이러니까 대차 차익 발생하네요. 그러면 요것도 줄여야 됩니다. 요거 500만원만큼 줄이면 됩니다. 항상 차대는 2월 이익여금을 가지고 맞춰주세요. 잠깐만요. 금액이 와 이래. 23 23이냐? 네, 이렇게 요걸 가지고 금액을 좀 맞춰주세요. 5100 됐죠? 제가 혹시 잘못 넣었나요? 누계액 5100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52-3번입니다. 이걸 일단 끄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상에 원재료와 관련된 내용이 잘못 입력되어 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전기분 원가 명세서와 동그라미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동그라미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거 두 군데 가서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원가 명세서 일단 갈게요. 자, 원가 명세서에 있는 것 보면서 원재료비를 한번 클릭하시고 보시면 원재료비를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 재고액 1,500. 두 번째, 단기 원재료 매입액 6,000 이상 없고 매입 환출 애누리 150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넣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러분, 기말 원재료 재고 여기 있긴 한데 한번 바꿔볼까요? 안 바뀌어요. 이건 아까 언제 한번 해본 그 기억이 있으시냐면, 아까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할 때 기말 제품 있었죠. 그게 손익계산서에서 수정 안 됐잖아요. 얘는 보시다시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도 기말 원재료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재료도 그렇고 제품도 그렇고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재무상태표 가서 고쳐주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두 개만 고치라 했으니까 그냥 두 개만 고치면 됩니다. 두 개만 고치라 했는데 일단 다 알려드릴게요. 자, 고쳤죠. 그 다음에 그 기말 원재료부터 일단 고치고 이야기합시다. 기말 원재료 여기 있네요. 350이 아니고 300이다. 고치고 대차 차익 발생했네. 50만원 줄이겠습니다. 33 이렇게 줄였죠. 맞췄죠. 자, 그러면 고칠 거를 일단 다 고쳤는데 아까 제가 원손잉제라는 말 했었잖아요. 이제부터 좀 기억해 주세요. 이제 원을 고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원을 고치면 항상 이 부분을 봐주세요. 오른쪽 아래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 확인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갑니까? 손 가야 되죠. 101, 200, 000 기억했죠? 손 101, 200, 000 제품 매출원가를 클릭하시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뜨거든요. 요거를 101, 200, 0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원과 손 사이의 연결고리. 원, 손, 연결고리. 오케이? 원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어주셔야 돼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자, 여기 그림 한번 봅시다. 네, 여기 있네요. 보세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요 제공품까지인데,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넘어가면 손익계산서잖아요. 근데 이제 연결고리 보세요. 제품,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내가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자, 확인. 손. 그 다음 뭡니까? 잉은 항상 불러오기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 이상. 마지막 제 갈게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제는 다 뭐 이상 없이 고쳐졌으니까 제 끝. 이상 없죠? 자, 이런 식으로 52-3번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힘냅시다. 51-1번 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전기, 기말, 실제 제품 재고액을 조사해보니 950이다. 우선은 제품이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제품 찾아볼게요. 1050만원. 요 금액을 바꿔란 뜻이에요. 950으로. 됐죠? 자, 그렇고 나서 이제 대변도 바꿔야 되겠죠. 대변. 1, 2, 3, 요거를 100만원. 이렇게 바꿨습니다. 끝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요건 손익계산서 부분만 띄워주시면 돼요.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상감모 손실분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줄 거 놓으시고, 정상감모 같은 경우는요, 매출 원가 처리합니다.
요거는 재고자산에서 제가 이론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상관모는 손익계산 처리죠. 그 매출원가 처리. 그 매출원가는 어디 계정이냐? 손익계산서 계정. 그래서 제가 잠깐 띄운 거예요. 띄우면 자동으로 반영될 거고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는 57-2번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최근에도 나왔었는데, 다음은 전기분 자료 중에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의 기말 재고이다. 이 문제가 방금 위에 했었던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 위에서는 제품 재고액 제품 하나만 바꿨잖아요. 근데 지금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을 다 바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관련된 거 다 해라. 이래 하거든요. 근데 밑에 계정 과목 보시다시피 원재료, 제공품, 제품 어디에도 뭐 원가 명세서 계정도 아니고 손익계산서 계정도 아니고 잉여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원재료 금액 바꾸고요. 400으로 바꾸면 돼요. 있는 그대로. 제공품은 800. 제공품 찾으시면 위에 있죠. 800. 그 다음에 제품 850. 이렇게 바꿔주시고 대입차 차익 지금 발생했네요. 차변의 합계액과 대변의 합계액을 비교해보시면 대변이 좀 적으니까 100만원만큼 증가시키겠습니다. 330. 대차 차익 이제 없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 변경되었습니다. 뜨는 거 확인하면 돼요. 끄고 그 다음에 손 적용된 거 확인하시고 끄고 그 다음에 잉 요거는 불러오기 끄고 다시 제 마지막으로 차변 대변 합계 확인. 차익 발생 안했죠? 끝.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 문제는 원손잉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57-2번의 특징은 뭐였냐면 원손잉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어느 하나도 안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먼저 고치려고 해도 고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모박스 안에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고쳤고요. 근데 그 계정 과목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재료, 제공품, 제품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과목들이냐면 요것도 또 표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에요. 기초, 기말, 원재료, 기초, 기말, 제공품. 얘네들은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 금액이 바뀐다면. 그 다음에 기초, 기말,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다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론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기말 원재료 요거 재무상태표 계정. 재무상태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얘도 재무상태표 표시한다. 이건 이제 12월 31일 뭐 이렇게 날짜 될 거고 기초는 뭐 기초 날짜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속해져 있는 요런 데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했던 그 순서대로 했던 거고 자 이제 추가 문제 1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 문제 1번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전기에 다음에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일단 감가상각비 옆에 제라고 보이세요? 제라는 말은 제조원가란 뜻입니다. 500번대 계정이란 뜻이고요. 걔네들은 원에서 고치시면 됩니다. 원 됐죠? 그리고 이 회계 처리 자체 차변 대변이 다 누락됐으니까 그냥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키면 되겠네요. 자 150에서 200이 플러스 되면 350이 되겠죠. 원 됐죠? 아까 원 그 다음에 손이거든요. 원과 손의 연결고리는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요거를 했어요. 요 금액 적어 놓으셔야 돼요. 책에다가 101, 200 101, 200 손 원가 띄우고 101, 200 요거 이상 없네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방금 넣음으로 인해서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감가상각비 3,500이 됐고 101, 200으로 네 이상 없는데 101, 200 됐는데 손 여기도 101, 200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요거 됐어요. 그 다음에 잉은 불러오기 이제 일단 제 가서 차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거, 지금 붕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되는 붕괴. 기계장치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적혀있다라는 말은 자체는 이제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200 증가하겠습니다. 그럼 1800에서 2000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변도 뭐 좀 바뀌어야 되는데, 차변이 대변보다 작네? 대변 200만원 줄이겠습니다. 이거 요 2월 이익력으로 맞춰주시면 된댔죠? 네, 맞췄습니다. 대차 차익 없죠? 이상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거 좀 시간이 1시간 넘었네. 여기까지 해서 기초 정보 등록 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반 전표, 전산회계 1급에 나오는 붕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